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도 많이 찾아주셨네요. 네, 오늘 코로나19 절벽 중 소상공인 살릴 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조정훈 의원이 급한 일정으로 지금 운전을 통해서 지금 오기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조정훈 의원은 좀 이따 만일에 도착을 못하면 전화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함께 저랑 같이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급한 일 때문에 좀 늦어진 관계로 제가 먼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좀 반갑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전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이랑 같이 오늘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들 대표자들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협회 김용 직무대행과 관계자분들과 이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꼭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최승재 소상공인 TV가 많이 좀 알려져야지 여러분들과 좀 접점을 이루고 같이 함께 이런 방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제가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가가서 또 소상공인들 현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 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의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3월달 늦어도 4월달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또 무엇을 했는지 생각도 들고요. 시간 낭비만 한 것이 아닌지 또 안타깝게 또 그지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수한 많은 법안들이 지난해부터 나왔고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감염법 관련된 법안 나왔습니다. 저도 6월 달에 감염법 관련된 법안을 냈었고요. 그런 법안들이 철두철미하게 무시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여당의 의지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굳이 법안 마련이 안 됐어도 헌법 정신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통해서 적절한 대응이 통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뒷북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 때문인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게 쌓아온 골목상권이 이제 붕괴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좀 맞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좀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제 여당이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이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손실보상 필요성을 얘기했었죠. 작년서부터 제가 작년 9월 달에 손실보상에 관련된 법안을 또 발의했었습니다. 또 감염법 관련된 얘기도 했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는 국회가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 매체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원에 관련된 얘기로 가면 조금 생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손실보상의 효과성, 형평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방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형평성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비과학성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이 보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미만, 사업 매출 사업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이게 원칙과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손실보상의 효과성, 형평성, 지속성 확보하는 문제를 다시 말씀드렸고요. 이 원칙과 순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우선 보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포괄적 매출 감소에 대해서 피해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집합금지에 대한 영업 제한으로 매출 감소에 포상으로 한정할 것에 대한 이게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 보상이라는 얘기가 조건이 나올 때는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을 관련된 내용이 원래 화두였죠. 손실보상에 초점이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을 한 업종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가장 명분이 있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장 피해를 집중됐었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방역 조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적이냐 안 과학적이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과중됐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을 당하면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게 쟁점화되고 나면은 꼭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죠. 포괄적 매출 감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입은 건 사실입니다.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입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아니면은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을 당하지 않은 업종들도 사실은 피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거기까지 전부 다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하겠다 얘기 나오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전부 다 물에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목까지 가득 찬 사람과 발목까지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얘기 나오는 것은 이거를 보고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는 참 좋은 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목숨이 간등간등 한 사람서부터 먼저 해결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에 대한 기준 저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재정 여력, 그 다음에 지원 규모에 대한 산출을 위한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게 막 우후죽순 나오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추경,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 현재 있는 예산, 현재 집행되는 예산을 갖고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자칫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집행의 형평성 문제. 왜 이게 어떤 사람은 배달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매출이 4억이 넘어갔다 그래서, 아니 오픈 시스템이 틀리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못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돌아가는 집행된 자금을 갖고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우선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로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구체화됐을 때 제대로 기준을 만들었을 때 차감을 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살려놓고 난 다음에 만일에 그게 더 과중하게 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받든다든지 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막 또 다 준다 그래 버리면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네 지금. 채팅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뭐 여기 지금 채팅 뜨거 보니까 보드엘 사장님 실수하신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잘하셨고요. 뭐 말씀하신 거 지금 인터넷 채팅,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페이스북 채팅창을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먼저 저기 뭐 말씀,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포괄적 매출 감소보다 선별적 이 매출 감소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피해 규모에 따라서 먼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한번 의논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채팅하시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합금지나 그러면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정확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이 손실 보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 정부가 소홀히 하길래 손실 감염법에 예방된 법률도 만들고 그다음 소상공인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 여당에서 손실보상법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지금에 와서 만들지만 기존에 관련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도 아주 쉽게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보면 손실보상 규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능해 하고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행정명령, 시행령만 바꾸면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보면은 시행령만 바꾸면 되거든요. 대통령에서. 이 기본법에서도 충분히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죠. 왜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데 2021년 예산안 의결시 현재의 감염법 예방에 의해서도 의무화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전혀 검토 안 하고 반영 안 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그 당시에도 책임을 졌어야죠. 충분히 예산안에 책정을 작년도에 예산안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을 대해서 추경 얘기하고 지금 엄청나게 수백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재원의 확보에 관련된 내에서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2021년 예산은 2020년도에 겨울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본 예산에 보면
불효불급한 항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 확보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손실 보상의 예산을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여기다 국채를 또 발행한다고 계속 그럽니다. 지금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을 하면 부채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부채가. 이걸 최소화한다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미 국가재정법에는, 제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재해와 대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년에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을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서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코로나 지원 재난 예산을 2021년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자꾸 국채만 발행한다고 국채를 발행해서 마치 소상을 위하는 척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소상공인을 당연히 구해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죠. 아까 우리 카페연합 회장님처럼 당장 구해내는 건 맞는데,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건 좋은데 이게 그것만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현재 거의 매달 4조씩 지금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자그마치 956조가 채무예요. GDP 대비해서 40%가 훌쩍 넘긴 47%가 부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금 2달, 3달 뒤에 끝난다면은 국채를 발행하고도 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백신을 한 달에도 내년에 끝날지 금년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그때마다 부채를 계속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00조를 갖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금 낼 생산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현재 국채 발행 규모가 187조입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200조가 넘는 거예요, 지금. 사상 최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되냐면 자꾸 빚만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 사상 최고의 예산입니다. 558조라는 슈퍼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불효불급한 예산. 그럼 불효불급한 예산이라면 또 야당 의원이 정부 예산 깐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 예산처가 2021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에서에 의하면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신규 편성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서 사업 성과가 부족했거나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2021년 예산 100대 문제 사업 중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과다하다. 중복되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이 있다. 지속 불가능한 현금 살포성 사업이 있고, 집행 저조, 실적 부진한 사업이 20개나 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이 있고,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이런 사업들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생존 자금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성의부터 보이고 물에 빠진 사람부터 보이면서 추경을 만들자고 그래고 해준다면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손실보상 예산을 만드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만 데우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간담회 때 먼저 손실보상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불효불필한 예산부터 먼저 해야 된다.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 아니 돈만 찍어내면 뭐 하자는 거죠. 정확한 조서와 정확한 정교한 설계가 있어야 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집합 금지, 마구잡이로 집합 제한. 에버랜드 같은 데는 풀어주고, 아침에 지하철 같은 데서는 빠글빠글 놔두고, 식당에서는 9시까지 그냥 그냥 왜 식당 5인 미만으로 음식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피트니스는 갑자기 영업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커피숍에서는 배달만 시키는지 모르겠고, 영문도 몰라. 내 멋대로 방역하고, 어떤 데들은 다 풀어주고, 저 노조들이 가서 집회하는 것들은 다 그냥 냅둬버리고, 응?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 그 사람들이 가서 노조들이 막 집회하면은 코로나가 뭐 피해갑니까? 식당에 와서 장사 문 열면은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라고. 소상공인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소상공인들이 돈 달라 그랬습니까?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업할 수 있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필요한 게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돈 지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런 정교한 설계도 진행되지 않고 돈만 지원해달라. 정작 소상공인 챙겨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익공유제라 그래서 대기업 팔비 틀어서 대기업 돈 받아서 소상공인 도와주겠다. 그걸로는 세금만 준조세죠. 그 나중에 소상공인들한테 또 조세 올린다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2019년도 2020년 매출 비교해서 거기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데 그 전에 추경하지 말고 불필요한 예산 깎고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기본적으로 응급한 자금부터 지원해 주고 지금 막 떠드니까 지금 얼마 전에 나왔죠. 아까 말씀하셨죠. 1조 갖고 임대료 지금은 이제 임대료 지원해 준다며요. 임대료 1.9%짜리. 근데 거기 써 있어요. 조그맣게 임대료를 안 써도 됩니다. 진작에 그런 거 썼어야죠. 왜 진작에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적절한 절충과 합의를 가능하는 조사와 정확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25조씩 쓴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넉 달 뒤에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그런 예산 갑자기 만들다가. 그러다가 소급도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도 소급 된다 그랬다가. 정확한 지원 규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지원 규정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행정 관료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당은 갑자기 기재부를 막 압박해요. 이 형평성 시비가 오고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자영업자들을 이용해서 선거만 이용하겠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제가 예를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가장 중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방역 철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행정조치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가장 엄격한 적용을 했던 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해줘야 된다. 또 추경해야 된다 그러고 전부 다 해줘야 된다. 가장 말은 끝내주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얼마 전에 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중소상공인들부터 먼저 지원을 해줬어야죠.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법, 이 산실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또 현혹돼 갖고 우리의 생존이 또 대처 못하고 몇 푼의 말장난에 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한 의견을 좀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없으세요? 김근식 의원님? 2020년도 부가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2019년도와 비교해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부터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김근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신고가 끝났으니까 그거부터 근데 이제 그거를 급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급락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생존에 지금 하루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부터 먼저 지원을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게 맞죠. 여기다 신용등급 따지고 뭐 지금 기존 대출 있는 거 이걸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직장인들 갖고 직장인들 소득 갖고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요 경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 다 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매출했을 때 세금 엄청나게 많이 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은 대기업이 삼성이 세금 내면 삼성만 갖고 삼성만을 위해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내면 젊은 사람만 위해 씁니까? 어린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은 세금을 쓰면 안 되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다 보충했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받아주던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골목상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이 맞아지는 거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이 패턴이 우리나라 이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또 골목상권의 역할이 있어요.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더 받아요. 의료보험료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내고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요. 훨씬 더 크나큰 부작용이 생겨요. 소비 패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대기업까지 문제가 생겨요. 글로벌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대기업만 있다 그러면은 또 크나큰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채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게 사회적 간접병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 160조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과 은행권에다 세금이 들어갔어요.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60조라는 돈 들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금융권에다가 여러분들 그때 카드사 살리려고 들어가, 은행권 살리려고 여러분들 160조 공적 자금이 들어갔어요. 대기업들 살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160조를 들여도 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러 이상한 데서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재정 건전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들도 같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는 사실상 2이고 국채부채는 45인데 국채 세계평균에 국채는 더 될 것 같은데 IMF도 우리나라 국채 더 쓰라고 한다. 이제 이게 뭐 물론 이런 부분인데 국채를 더 이제 떼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인데 국채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IMF가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국채를 지금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 국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은 별로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앞두고 갑작스럽게 순수하지 않다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일에 그랬다면은 진작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렇게 만들었었던 게 맞죠. 그랬다면 좀 순수한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할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앞두고 갑자기 이 얘기를 급하게 하는 이유가 좀 바람직하게 좀 있으면 대선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국채 쓰더라도 불료 불급 예산 감축화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몇 분 지금 유튜브 라이브는 몇 분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현재? 33분이요. 33분. 오늘 아마 일찍 들어오시니까 페이스북 몇 분 들어와 계시나요? 지금은 남아있는 분은 6분. 페이스북 아까 몇 분 들어오셨어요? 10몇 분이요. 그래요. 지금 통화를 하실 분들이 누가 있나? 통화를 지금 하실 분들이 혹시 장유진. 응? 장유진 씨. 장유진? 네. 장유진 씨. 장유진 잠깐만 전화 좀. 통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 좀. 회장님. 예. 예. 그것도 대리운전 연합회장 맞으시죠? 지금 네. 생방송이 중이니까 말씀.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리운전 쪽에도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지금 나오시죠? 네네. 네. 어때요? 지금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지금 상황이 2.5단계 9시 방역당국에서 9시까지 네. 그 정책을 삼아서 네.
어차피 없어도 잘 안 되시지만은 네, 뭐 약주들을 안 하시니까 네, 지금 저희가 한 70% 정도 지금 소득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네. 버는 수입이.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한 70% 가까이 단축 근무시키고 지금 말도 아니죠,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라 그래야지 그게 그 재난지원금 네. 이거는 또 대리운전 나오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혜택도 못 보고 네. 지금 겨우 현상 유지 될까 말까 지금 하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네네. 그 대리운전 지금 자영업자분 중에서 네? 네네. 집합 제난이나 금지나 제한 받아서 대리운전이라도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리운전 하시겠다고? 네.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죠, 지금. 어떤 의미로? 왜 그래? 일단은 뭐 가격이 뭐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뭐 말도 없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네. 팔지도 않고 아까우니까 갖고만 있고 손해 보면서 갖고는 있고 이제 네.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네. 거기에 덤벼드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네. 괜히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낭패 볼까봐. 아니 지금 당장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가게 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지금. 아, 대리기사님으로? 네, 대리기사님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거. 대리기사님으로. 예, 대리기사님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것도 뭐 시통치가 않아요. 지금 뭐 콜이 8시 반부터 9시 반 이 사이 콜이 다 한 90% 80%가 그 시간에 다 나와서 네. 한두 콜 타고 많이 타봤자 한 두세 콜 하면 뭐 5만 원? 3만 원? 4, 5만 원 정도 벌고 들어가니까요. 네. 그거라도 좀 벌라고 오신 분들 꽤 있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또 피해를 보죠. 또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하시다가 지금 예. 저도 대리 기사 뛰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힘드니까. 당구장 하시죠, 지금? 당구장 그만뒀어요? 당구장 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영업 제한 때문에? 예. 당구장도 지금 망하시고. 네. 오늘 당구장 협회장도 오셨었는데. 저녁 때 영업을 못하니까, 제한하니까 당구장 손님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예, 없죠. 아예 없죠. 당구장은 거의 한 80% 이상 9시까지 한다더라도 80% 매출이 줄었는데요. 운영 하나만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씨 어디요? 김상윤 실장님. 예. 오늘 뭐 나온 얘기 중에서 좀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 일반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게 네. 2019년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었다고 사업자 대출을 축소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해놓고 정작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거든요. 제가 사업자가 있어서 네. 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2019년에는 4억 8천이었는데 지금은 2억 2천이니까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뻔하니 아는데도 그 은행에서는 왜 이런 자금이 풀리지 않느냐 했더니 은행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자금이 나오면 바로 소진이 되고 자기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기는 알지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 그 대출하러 갔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게 돌아왔거든요. 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예? 매출이 줄었어.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매출이 줄었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당연히 정부가 그걸 아니 코로나 때 매출이 안 줄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대기업들의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매출 늘었고 네. 다 줄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실 저희 업계는 지금 뭐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니, 그 상식은, 아니, 은행이, 50%가량 저는 이제 그 수출입업을 하고 있으니까 50%가량 매출이 줄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고 자기네가 못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난감하죠. 아니, 그 은행들도 다 그 정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다 아는데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에서는 계속 뭐 소상공인 대출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 대출이나 좀 해줘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거는 자금이 나와서 금방 끝났기 때문에 자기네하고는 안 되고 특정 은행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 조치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매출 줄었으면 은행은 도대체 은행에서는 은행이 공적 기능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지금 이거는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거기서 세금 얻어가지고 사실 우리 돈 올려서 우리 돈으로 지금 돈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집이 5억이면 그 5억 갖고 딴 데 가서도 또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집값만 올려놓은 거고 세금만 걷어가고 그걸로 선진 쓰는 이런 공약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누구 하나도 이렇게 해서 은행의 문턱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정작 찾아가서 사업자 제출을 하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그 소득이 줄었다고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에 제가 좀 난감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사실 그 돈 팔아서 딴 데 가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경기도로 빠지고 또 경기도 가면 또 경기도 집값 또 오르고. 네. 그러니까 집값만 다 올려놓고 세금 공적으로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지금 우리 준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 집값이 내렸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죠. 네. 뭐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근원적인 중소상공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행정적으로 한마디로 디테일이 없다는 거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뭐라 그러면 소상공인을 챙긴다고 하지만 정작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지원금이 벌써 소진돼서 없다 그러고 또 뭐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한정적으로 특정 그 업체만 이걸 해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뭐 대선 가까우고 이게 총선 가까우니까 뭐 보여지기식 행정만 하는 것 같아서 저때는 좀 답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서부터 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그 마치 해준다는 것처럼 지금 선거 앞두고 한다는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네요.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한 번만 더 또는. 네, 의원님. 예, 조 기자님, 뉴스원. 우리 오늘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지금 생방송이니까 오늘 보셨죠? 오늘 간담회 보시고 느낀 점 한마디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오늘 간담회 통해서 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네. 그런 현실을 절절한 목소리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잘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다른 언론인으로서 좀 느꼈던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오늘 특히 뭐 많은 분들 얘기가 많이 와닿긴 했지만, 네. 그 카페 사장님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너무 그 부분이 가슴이 아파서 참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기에 지금 뭐 언론에서 보기에 지금 이 포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전체 국민들. 솔직히. 어떻게 봐요? 부분은 아직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포괄적 선택적 그런 부분보다는 네. 더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그런 곳과 달리 빠르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빠르게 지원의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속도. 네. 그거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시급하니까 지원의 속도가 먼저 시급하다. 봐도 공감되는 말씀이시네요. 뉴스원의 우리 조영기 기자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한번 저기 통화를 한번 잠깐만 여기 한번 조정훈 의원 한번 전화 바꿔 나가서 연결되는지 한번 해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 영웅님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선거용도 맞다. 지금 다만 소상공인 정치인을 떠나 당장의 보상이 필요하게 일단 공채라도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국채라도 지금 국채라도 지금 빨리 발행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채를 하지 않고도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먼저 이 관련된 부분을 갖고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채를 만드는 기간도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리거든요. 국채를 발행하는 또 이 시간적 이게 상당히 또 걸립니다. 이게 국채를 하려면 또 국회를 열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만드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전용하는 거는 더 빠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말씀 좀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한 6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손실 규모에 대한 세밀한 이 조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재정 이 업종별 사업종별 금지 제한 이제 매출 규모 이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먼저 선행 조치가 우리 말씀 중에 우리 조정훈 의원님 나오셨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정훈 의원님, 우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지금 라이브 TV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최승준 의원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왔는데 제가 큰 신뢰를 아닙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우리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손실보상에 관련된 포괄적 개념을 할 것이냐,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요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나눴고요. 사실은 그거에 관련 무엇일까요?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관련된 얘기들을 나눴는데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여기 중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관련된 내용들부터 먼저 선별적으로 좀 제안해 달라는 얘기가 좀 많았고요. 사실은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집합 금지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법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응급조치부터 좀 취해달라는 얘기가 좀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접속한 분들이라서 사실은 오늘 조정훈 의원님 고견도 좀 듣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에서. 그래서
그럼 제가 한 말씀 예, 드릴까요? 그럼 의원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네. 이게 뭐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놓고 될까요, 의원님? 당연히요. 의원님 얘기를 네. 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이제는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전염병과 질병이 네. 어찌 보면 그 재난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세월호를 거쳤음에도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이 앞으로 다가올 영업 제한, 집합 제한 또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런 소상공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죄송합니다만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년 2월 딱 한 1년 전쯤이네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아무도 못하고 어찌 보면 땡질식으로 1년을 와왔는데 네. 이거를 땡질식으로 마무리해서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손실보상, 집합 제한에 관한 배상 등등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먼저 세워놓고 반드시 법과 제도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네. 통일실하고도 제가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 법규 만들 때 지금 뭐 김종인 이사장님도 비대위원장님도 100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100조 말씀하신 게 작년 한 4월 때였죠. 네.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독일도 GDP 20%를 아예 띄워놓고 네.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찔끔찔끔해서는 이제 곳간도 다 털리고 네. 효과도 없을 상황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빨리 법과 제도로 비례성, 그러니까 저는 당구장도 다 같은 당구장이 아니고 당구대가 다른데 해초장도 규모가 달라서 다 같은 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네. 그 손실 비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두 번째는 그 재정이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한 번 나눠드리고 나라 곳간 거덜날 수는 없는 거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네. 적시성 빨리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끝나고 사람 죽고 장례식 가서 부의금 주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 내드리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예측 가능성 이 정부가 영업 제한, 집합 제한 저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오면 네. 이거 절대 공짜가 아니다. 마치 신도시 계획할 때 토지 보상, 토지 수용해야 되는 거고 보상금을 당연히 예산에 책정하지 않으면 신도시 예산이 안 나오듯이 앞으로 정부도 집합 제한하고 영업 제한할 때 절대 공짜가 아니다. 엄청난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과 예산 뒷받침이 반드시 되었을 때 국회가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그 총리실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사례를 써봤자 끝도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5일장만 다니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가게 5일장만 다니는. 예. 5일장 다니시는 분들. 여기 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등록이 안 된 분들이라서. 네, 근데 우리들도 상인인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항의하시는데 또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5일장이라는 게 요새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케바케로 나가다가는 끝도 없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지금 재난의 시대에는 일반 시대의 경제학과는 다른 재난경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경제 정책의 본질은 정교함이 아니라 신속함입니다. 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신속함을 살리는 정책으로 다소 거칠더라도 빨리 집행하자라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귀를 열어놓고 지금 펜하고 종이하고 준비해놓고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만나야 될 분이 자꾸 일정을 바꾸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조정훈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오늘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랑 오늘 우리가 한 거의 40분 논의한 내용이랑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조금 몇 가지 강론은 틀리면 대부분 의견이 비슷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 나중에 라이브 보시면 이제 채팅창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고 대부분 다 의원님하고 소상공인들 내용이랑 또 비슷하다는 얘기고 대체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사실 내용이 어느 정도는 다 대부분 비슷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시간이고 사실 다음에 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미리 여유를 갖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많은 지금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다 의원님 반갑다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편안한 세상이 되어야지 세금 걷어서 쓰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보다 더 편한 세상이 되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분들이 힘든 만큼 우리 국가가 이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저는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조정훈 의원님은 저랑 산자리에서 옆자리에 이렇게 옆에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얘기할 때 상임위 얘기할 때 보면은 20년심으로 저랑 많이 통하고요. 사실은 내용이 많이 대화가 많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랑 그 유명한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을 나오신 분이기도 하고요. 공인회계사라도 엄청 꼼꼼한 분이기도 한데 디테일하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생각이 되게 넓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기도 해서 그러면서도 약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대단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조정훈 의원 화이팅도 많이 올라오는데 다음에 한번 관련된 이 기본 이 보편 타당적이면서도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하면서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조정훈 의원 강의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꼭 다음에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의원님. 진짜 사장님들이 잘 사는 나라 저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같이 함께 라이브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오늘 여러분들 조정훈 의원 상당히 되게 아까 전화 연결하는 게 들어보시니까 좋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생각하는 게 좀 반듯합니다.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진일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같이 여러분들과 하고 있고 손실보상에 관련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하고 저랑 생각이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금액 체계를 딱 정해놓고 잘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19에서 소상공인 살릴 부분이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코로나가 이어지는 텐데 맨날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좀 일찍 오늘 라이브가 했는데 다음부터는 매주 화요일날 좀 라이브를 조금 정해진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페이스북으로도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라이브 페이스북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갑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춘석정 사장님, 최창호 사장님, 김상현 대표님, 보드웰 사장님, 우리 보드웰 사장님 역시 라이스 신용등 때문에 정부 대출 안 된다니까 이 부분에도 꼭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오늘 아까 나온 연대로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숙 사장님, 김효진, 그 다음에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보증료도 이것도 없애야죠, 당연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이상윤 우리 지회장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웅이 사장님, 이수근 대표님, 김근식 사장님, 많은 분들, 민민 자매 아빠님, 악한 이사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